어제 내용 이제 간단하게 좀 복습해보면 첫 번째 함수들 choose, rank EQ, weekday 요런 함수들을 봤고요. 이 찾기 참조 함수 라인들은 상당히 잘 나온다 했어요.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인덱스와 매치는 상대적으로 확률은 좀 적어요. 나오는 확률은 좀 적지만 나중에 이제 1급까지 공부할 때 꼭 필요한 함수, 그때는 이제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크 정도는 해주시고요. 로우는 행, 컬럼은 열. 그러면서 이제 choose랑 mid랑 함께 써서 맞는 것도 있고, VLOOKUP, HLOOKUP은 구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LOOKUP 뭐였어요? 열로. 보기에서 그냥 칸으로 열로 돼 있으면 그냥 VLOOKUP. 그 다음에 행으로 돼 있으면, 보기가 행으로 돼 있으면 HLOOKUP. 딱 보기만 봐도 둘 중에 뭔지 알 수 있게 연습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총 6개 있었죠? 첫 번째는 부분합. 부분합은 하기 전에 뭘 한다고요? 정렬. 정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있었고요. 데이터 표, 시나리오,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있었죠. 웬만한 건 다 어디 있었어요? 어디서 눌러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 오시면 거의 다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다 그 라인에 있어요. 하지만 피벗 테이블은 어디 있었어요? 피벗 테이블은 삽입의 맨 왼쪽에 있었죠.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복습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1월 25일 매크로 갈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갈 거예요. 영역의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총점은 소양 인증과 직무 인증을 더해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도구 단추를 만들어서 넣어달라 했고요. 그 이름도 바꾸셔야겠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였어요? 문제 파악이었어요. 더하면 되겠구나. 끝. 더하면 되겠고 끝.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셔야죠. 매크로 기록하셔야죠. 매크로는 어디서 기록해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있죠. 요거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은 뭐였냐면 총점이었죠. 총점을 쓰시면 되겠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른 순간 내 행동은 다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일단 는 소양 인증 더하기, 그 다음에 직무평가 엔터 쳐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자동 계산을 다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했어요. 아무데나 한번 클릭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기록 중지.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기록 중지 버튼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단추를 만들 겁니다. 그 단추는 어디 있어요? 삽입에 단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도구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매크로를 불러와요. 그리고 또 이번에서는 도형을 만들 거죠. 거기에서는 저희가 직접 넣어주셔야 됩니다. 차이가 그것뿐이에요. 단추를 눌렀고, 그 다음에 단추는 A10부터 B11까지 칸에 딱딱 맞게 넣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자, 이래서 Alt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하건 뒤에서 하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총점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까지도 바꾸시면 되겠죠. 네, 이름은 총점으로 바꿨습니다.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할 때는 방금 전에 총점 만든 거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총점을 클릭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면 끝난 겁니다. 자,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다 넣어놓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자리에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커서가 벌써 여기 있으면 이런 오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클릭한 게 기록이 안 돼서 그래요. 클릭한 게. 다시 만들어야겠죠, 이제? 자, 만약에 시험 보다가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럼 과거에 만든 매크로를 지우시면 되겠죠. 매크로 들어오시면 그때는 이제 매크로 기록 누르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클릭하시면 돼요. 요걸 눌러주시면 방금 만든 매크로가 있습니다. 요거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기록 눌러서 총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는 더하기 직무인증 엔터, 그 다음에 드래그로 쭉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다시 입혀야겠죠? 매크로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매크로 지정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매크로 지정 누르신 다음에 총점을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워버렸습니다. 클릭하면 잘 나오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 눌러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요 점을 조심하시면 돼요. 맞는 김에 두 번째도 같이 해보죠. A3에서 이 파일 영역의 모든 테두리. 자, 전체 테두리를 만들 거예요. 판단 끝났어요. 판단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한다고요? 매크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름은 테두리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확인. 그래서 범위를 잡아줬고, 그 다음에 홈탭에서 모든 테두리를 넣으시면 되겠죠. 끝났으니까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사각형 빗면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도형은 삽입 탭에 도형. 그 중에서 이제 빗면을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위치는 D10부터 21. D10부터 21이니까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도형 쓸 때는 그냥 타이핑 바로 쓰시면 돼요. 이 안에 이름 써야 되잖아요. 이 안에 테두리 만들어야죠. 테두리. 그냥 바로 쓰시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매크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한번 클릭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 방금 전에 테두리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얘는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 테두리를 한번 지워 보시고요. 테두리 없음 눌러주고 그 다음에 클릭해 보시면 잘 나오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는 패턴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실수가 많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는 이 개발 도구가 안 열릴 수도 있다 했어요. 여는 방법 뭐였어요? 파일에서 더보기 옵션에 가시면 여기서 리본 상자 지정 있죠?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개발 도구를 체크만 해주시면 생깁니다. F4에서 F11 영역의 이익 금액을 계산하는 매크로 만들라 했습니다. 자, 이익 금액은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빼라. 문제 파악 끝났어요. 자, 요번에는 보기를 눌러서 갈게요. 보기에서 매크로 기록이 있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이익 금액. 이 금액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넣은 다음에 판매 금액에서 빼기 매입 금액 넣어주시면 되겠죠. 계산했으니까 쭉 내려주시면 되겠고 다 끝났으니까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중지 하시면 되죠?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개발 도구에 있는 단추를 넣어서 만들라 했어요.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단추, 삽입에 단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위치는 B13에서 C14 Alt 눌러서 드래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이익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자, 이름은 뭐였냐면 이익 금액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지우고 그 다음 얘를 클릭했을 때 값이 잘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A3에서 F3 영역의 셀 스타일 파랑 강조 1 넣어달라 했어요.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 그 다음에 도형에서 둥근 모서리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셀 스타일 되겠어요. 전체 범위 잡고 셀 스타일 파랑 강조 1만 넣으시면 되는 거죠. 문제 파악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매크로 기록 눌렀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3부터 F3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셀 스타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강조 1, 색깔 나오잖아요. 색깔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랑 강조 1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 했으니까 아무데나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되겠죠. 삽입해서 도형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둥근 모서리 넣을 거죠? 그럼 둥근 모서리 갖다가 대면 이름이 나와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이 두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위치는 E13에서 F14니까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그냥 타이핑 쓰면 들어가요. 그래서 셀 스타일 바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매크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은 보통 이 선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정 셀 스타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할 거니까 이 색깔을 다른 색 바꿔도 돼요. 바꿔버렸고 내가 눌렀을 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만 잘 터득해 주시면 시험에서는 그냥 확인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 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우리가 그 2번에 2점씩 5문제 주는 거 있잖아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당 2점씩 5개. 문제 5개가 나와요. 그리고 차트 자체는 쉬운 편이니까 다 맞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차트에 관한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이 바깥쪽, 제일 바깥쪽에 있는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림이 보이죠? 막대기 아니면 꺾은 선 들어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림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는 이제 제목, 보통 차트 제목 많이 쓰고 있고요. 축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일단 세로축, 이 왼쪽이 세로축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도 축 하나 보이죠? 책에서는 그거는 보조, 세로 보조라고 말해요. 보조. X축도 있습니다. X축도 있고 이 아래 있고 그거의 보조는 X축 보조는 이제 위에, 이 위에다가도 축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범례는 이 데이터들을 뭘 뜻하는지 오른쪽에 범례를 알려주고 있죠. 부연 설명. 노란색은 방송 서비스, 그 다음에 회색은 부가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주황색은 별정통신 서비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제 범례가 되겠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서 쓰면 되겠고요. 신규로 작성 시 0점. 1번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나왔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4개가 있잖아요. 방송, 부가, 별정, 기간이 있죠. 그 중에서 뭐요? 별정을 삭제하라 나왔어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때는 오른쪽 버튼이 제일 쉬워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림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데이터 선택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 선택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에 내용들이 표시가 돼요. 여기에서 끌고 왔다. 점선으로 표시되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없었어요? 별정 통신 서비스가 필요 없었죠? 그냥 선택을 한 다음에 제거. 끝이에요. 네. 선택한 다음에 제거하면 빠집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주황색 부분이 빠진 거를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제거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별정을 추가하고 싶다. 똑같아요. 오른쪽 버튼 눌렀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들어왔습니다. 그럼 범위가 이렇게 잡힌다고요. 범위가 잡히는데 지금 한 줄이 빠졌잖아요. 드래그를 다시 잡으시면 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돼요. 지금 별정 없죠? 요거 잡아서 컨트롤 C. 별정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컨트롤 V 넣어도 들어가요. 차트는 편한 대로 가세요. 만약에 2021년 지우고 싶다.
오른쪽 못 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리를 바꾼 다음에 제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돼요. 행렬 전환. 네, 쓸 때도 있을 겁니다. 행렬 전환. 그럼 자리가 바뀌어요. 데이터 편집할 경우, 추가, 삭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림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죠? 그림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고요. 그러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를 선택해서 제거. 세 번째는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제거를 누르시면 되겠고, 추가할 때는 위에서 드래그를 다시 하시면 되겠죠. 추가할 때는 위에서 드래그를 다시 잡니다. 2번 볼게요.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라. 차트의 종류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차트의 종류 바꾸는 거는 우리가 클릭했을 때 위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도 차트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째, 차트 영역 우클릭.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 네, 선택하시면 돼요. 자, 지금 시험에 나온 건 뭐였어요? 누적 세로 막대형이었죠? 가로 막대형인지 세로 막대형인지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로 막대형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이 나올 겁니다. 누적 세로 막대형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클릭.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더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어떤 한쪽은 데이터 값이 너무 커요. 우리가 매출로 쳐요. 매출의 단위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판매 개수가 있어요. 판매대. 판매대는 많아야 뭐 100대, 1000대, 만대 이 정도 오겠죠? 근데 그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100대, 1000대, 만대는 차트가 너무 작아요.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한 요 정도고, 그 다음에 금액은 상당히 커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보조축에 넘겨주는 거예요. 보조축에. 그럴 때는 일단 혼합 상당히 많이 쓸 겁니다. 혼합을 누르면 보조축에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차트에 두 가지의 그림을 같이 넣었을 때가 혼합이고요. 한쪽은 막대형, 한쪽은 꺾은 선형. 그 두 가지를 같이 넣었을 때가 혼합이고, 그 다음에 금액의 차이를 거의 안 보이게 최소화시키는 게 보조축.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게 더 잘 나와요. 혼합과 보조축. 옛날 버전은 혼보예요. 혼합.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을 두 가지 이상 섞을 때. 보조축 클릭해서 금액의 갭 차이를 약간 잘 보이게. 금액 차이를 잘 보이게 만들. 이제 세 번째는 차트의 제목. 차트 위에 추가라 했습니다. 지금 제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차트에서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 때는 차트 여기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만 누르시면 돼요. 차트에 뭔가를 추가할 때는 차트 디자인, 얘는 그냥 안 나와요. 클릭해야지만 나와요.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한번 눌러보시면 제목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블, 값 같은 것도 만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눈금, 범례 다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차트에 뭔가를 추가할 때는 여기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트에 무엇인가 추가하거나 뺄 때, 이때는 첫 번째는 일단 차트를 클릭했고, 두 번째는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뭐 제목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범례도 만들 수 있고, 레이블도 만들 수 있고, 요 세 가지 잘 나오니까 그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레이블, 범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울 수도 있어요.
정보통신 서비스별 세부 유형 만드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제목을 삭제하고 싶으면 어디 갔어요? 아까 요소 추가해서 없애면 되죠? 근데 없앨 때는 그냥 델리트 눌러요. 클릭하고 델리트 누르는 게 더 빨라요. 추가할 때는 지금처럼 추가지만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델리트가 훨씬 더 빠릅니다. 클릭하고 델리트 버튼 누르시면 지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3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파란색 아래쪽에 2023년 거기에만 지금 값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값만 들어갔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선택하셔야겠죠? 한번 누르면, 한번 클릭하면 모두가 선택돼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만드시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요. 하나만 넣을 때는 2번 누르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얘 하나만 선택돼요. 한 번 누르면 전체, 2번 누르면 그거 하나만 선택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넣으시면 되겠죠. 아까 데이터 레이블 위치 어디였어요?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넣으시면 되겠죠. 그거를 위치를 어디다가 넣을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가운데 선택하시면 끝나겠죠. 데이터 레이블 요건 보통 이제 값을 넣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한 번 클릭하면 모두 선택되고 2번 클릭하면 그곳 하나만 선택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레이블의 위치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값 말고 다른 정보를 원할 때도 있어요. 이 값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기간 통신 서비스 얘도 써달라 그렇게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레이블 줄 때 그때 레이블에 오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 오신 다음에 이제 기타 레이블 옵션에 가시면요. 기타 레이블 옵션 맨 아래에 있습니다. 옵션에 가시면 내가 체크만 하시면 다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계열 이름 선택하면 기간 통신 서비스도 들어왔죠. 계열 이름. 그 다음에 항목 이름 하시면 2023. 이런 게 들어온 거죠. 자, 항목과 계열 구별하셔야 돼요. 이론 때문에 구별하셔야 돼요. 둘 중에 느낌이 뭐가 더 커요? 계열이 더 크겠죠. 계열이. 뭐 이공계, 아니면 뭐 문과 계열, 이런 계열. 전체 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들을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항목은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래서 2021, 2022, 2023 이런 거고 그 다음 계열은 범내에 있는 애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사항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항목 및 계열을 넣고 싶다면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맨 아래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1번은 아까 전에 차트 요소 추가 레이블 넣고 거기에서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4번도 해봤습니다. 5번에서는 전체 계열 겹치기와 넓이가 0%로 설정하고 범례는 아래쪽에 넣어달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범례를 일단 아래쪽에 먼저 해주겠습니다. 범례 쉬운 것부터. 그럼 범례 어떻게 가요? 차트 요소 여기서 범례가 있잖아요. 그 범례를 아래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래쪽 선택해 주시면 범례가 아래쪽 내려왔고요. 기간 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부가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이게 계열이었고 그 다음에 2021, 2022, 2023 이런 라인들이 항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클릭한 다음에 엑셀의 단축키는 컨트롤 1번. 이게 안 보이면 엑셀은 단축키 컨트롤 1번만 누르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나올 거예요. 계열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나오겠습니다. 문제는 계열 겹치기와 그 다음에 간격 넓이를 각각 0.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다 바꿔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끝났죠. 1번.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적 장악, 그 다음에 가계 장악, 근로 장악, 합계가 있는데 합계가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지울 거죠? 제일 간단한 게 뭐라고요? 클릭. 그 다음에 델리트. 지워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지우실 때는. 아까 전에 들어가서 지우셔도 되는데 그냥 클릭, 델리트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합계를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복사했죠?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도 들어와요. 네, 이런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오른쪽에 플러스 눌러도 다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빠르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요것도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의 종류를 누적, 가로, 막대형으로 바꾸고 싶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바꿀 거죠? 그 다음에 가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 그 중에서도 갖다 대면 이제 이름이 나올 겁니다. 누적, 가로, 막대형.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끝났죠. 2번 문제였고요. 자, 일단 세 번째 문제를 이제 처음 봤어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다음에 A1의 셀과 연동되게 하라. 자, A1 셀 지금 요거랑 연동되게 만들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직접 타이핑 쳤는데 이렇게 연동하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어디 가요? 차트 디자인,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차트 위에다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 때는 는을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주의할 점 있어요. 는을 썼죠? 클릭해봐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다가 는을 쓰는 게 아니에요. 클릭했죠? 여기다가 는 써야 돼요. 이 위에다가. 수식창에다가 는을 쓰고 그 다음에 클릭. A1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바로 입력돼요. 그 상자 안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어디요? 위에. 요 수식에다가 는을 써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엔터 치시면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차트 제목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참고 하나만 만들게요. 네. 제목을 연결시키는 문제에서는 제목 클릭 후 수식, 네, 여기죠. FX 오른쪽에 수식에 는을 쓴 다음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안에서 하시면 안 돼요. 안에서 하면 안 나와요. 네, 여기 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근로장악 이제 확인이 됐고요. 데이터 레이블 다 넣을 거죠? 요번에 다 넣을 겁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넣으시면 되겠죠? 요번에는 이 플러스 넣어서 넣어볼게요. 플러스에도 데이터 레이블이 있고요. 그거의 위치를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죠. 안쪽 끝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넣죠. 5번 차트 영역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그러니까 그림자가 안쪽에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 스타일의 넓이는 EPT, 둥근 모서리 나왔는데 마지막에 있는 둥근 모서리는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자, 클릭했을 때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맨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잘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둥근 모서리 만들어달라. 요거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의 넓이는 EPT 해달라 했죠? 테두리의 두께, 이 넓이, 요거를 EPT로 바꾸시면 되겠죠. 요 간격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EPT 직접 쓰셔도 되고 저희가 클릭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두껍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는 요거 오각형 모양이 지금 반사된 거 있잖아요. 반사. 요게 이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효과. 이 효과를 한번 눌러보시면 그림자도 들 수 있고 네온, 부드러운 그런 파스텔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자에서 그림자의 방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컨트롤 1번 눌렀고 오각형 효과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림자 주시면 되겠죠. 미리 설정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그림자의 종류 어느 방향으로 줄 건지 나올 겁니다. 자, 그림자는 어디 주라 했냐? 안쪽 가운데. 그래서 안쪽에서 가운데. 안쪽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 안에 그림자 생기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모델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나왔어요. 지금 이 차트에 보시면 생산가랑 판매가가 있고요. 여기에서 수익이 없으니까 요거를 넣어달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데이터 선택 눌러서 여기 범위가 이게 잡혀 있잖아요. 그냥 드래그만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범위만 다시 잡으시면 끝납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수익을 우리가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차트를 클릭해서 컨트롤 V 해주셔도 똑같아요. 차트의 종류 바꾸는 게 어디였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의 종류 변경 누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혼합 가시면 되잖아요. 혼합. 여기에서 이제 수익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 꺾은 선형은 그 말 그대로 그냥 꺾어 있고 표식 있는 거는 그 꺾일 때 뭔가 표시가 돼 있어요. 뭐 원, 네모, 삼각형 그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축, 요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면 여기 아직 활성화 안 됐잖아요. 보조축이. 그 보조축이 이제 활성화 될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활성화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 번에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세로값의 최대값을 20만 요거 지금 25만까지 있으니까 얘를 20만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클릭했을 때 지금 축 옵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뭐 누르라고요? 컨트롤 1번. 이 오른쪽에 없으면 그냥 컨트롤 1번 누르셔도 괜찮아요. 그럼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 최대값을 20만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200000 20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간격이 바뀔 겁니다. 최대가 20만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2만 단위로 올라가고 있죠? 2만 단위로. 요것도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아까 전에 단위에서 지금 2만 돼 있잖아요. 여기 숫자만 바꿔주시면 예를 들어서 4만 바꿔볼게요. 4만 바꿔주시면 4만 단위. 이렇게 이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편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는 2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주 물은 게 이것도 자주 물어봐요. 여기에다가 뭐 금액 여기다가는 개 금액과 개를 써라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쓰냐? 우리가 클릭했을 때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축제목도 만들 수 있어요. 축제목. 그래서 축제목에 가시면 어느 위치인지 나오죠?
보조세로 제목 선택하시면 이 제목이 나오고요. 그래서 단위를 뭐 단위 원 만약에 썼어요. 단위 원.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글씨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세우고 싶어요. 똑바로 세우고 싶으면 클릭하면 텍스트 옵션이 보입니다. 텍스트 옵션. 여기에서 방향을 세울 수가 있어요. 텍스트 옵션 클릭했을 때 텍스트 상자 눌러주시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텍스트의 방향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가로로 하시면 지금처럼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수익 계열. 수익 계열은 지금 요 꺾은 선이 있는 게 수익 계열이네요. 거기에서 가 023. 가 023이니까 얘네요. 여기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달라 했고요. 위쪽에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누르면 전체가 선택되죠? 뭐예요? 다시 한번 누르셔야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거 하나만 선택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넣으시면 되겠죠. 데이터 레이블 플러스로 넣을게요. 차트 요소 추가 눌렀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그 위치도 위에, 그래서 위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로가 축 제목은 가로 제목으로 추가해서 그림같이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 왼쪽에 단가를 넣어달라 했어요. 단가. 그럼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차트 요소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축 제목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 세로잖아요. 기본 세로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면 되겠죠. 원래 있는 거를 지워주시고 단가 쓰면 되겠습니다. 단가. 자, 단가도 똑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똑바로 세우는 방법은 뭐였어요? 텍스트 옵션에 가시면, 텍스트 옵션에 가시면 텍스트 상자에서 방향을 세우시면 되겠죠. 텍스트 방향 요거를 가로로. 그래서 단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마지막 5번. 차트 경역은 색 변경하래요. 지금 색이 알아서 알록달록하게 들었잖아요. 이 색깔을 바꿀 거예요. 이 색깔 바꾸는 방법은 그냥 클릭하시면 차트 디자인에 있어요. 색 변경이. 색 변경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냥 누르면 돼요. 클릭해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단색이잖아요. 단색은 이제 한 가지 색으로 됐다는 얘기죠. 단색. 여기 단색. 그 다음에 5. 1, 2, 3, 4, 5. 단색 5. 선택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지금처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내가 아무 색이나 넣는 것보다는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어요. 클릭해서 나중에 이런 색깔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 있죠? 누르시면 하나하나 다 바꿀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G4에서 G13 영역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 써달라 했고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총점. 그 다음에 이제 썸을 써서 만들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여기서 단추를 꺼내서 넣어달라고 했어요. 문제 파악은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매크로 기록하셔야 되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름은 이제 총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썸 함수 쓸 건데 쓰기 귀찮으시면 홈에 가시면 여기 시그마 있죠? 이 시그마 누르시면 기본적인 함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합계 눌러보시면요. 범위가 알아서 잡혀요. 그냥 엔터만 치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매크로를 중지하면 되겠죠. 중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추 만들어야 되니까 개발 도구에서 삽입에 단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추의 위치는 B15에서 C16, B15에서 C16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만든 총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 안에 글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안에 글도 총점으로 바꿔달라 했으니까
총점으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끝났죠. 지금은 시험이 아니니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총점 지워버리고 클릭만 하면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A3에서 G3 영역의 글꼴색을 빨강,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으로 하는 매크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문제 파악 끝났으니까 가보죠. 또 이제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의 이름, 서식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줄 잡으시면 되겠죠? 요 한 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홈탭에서 바꿔줄게요. 홈탭에서 표준색은 빨강, 글자는 빨강, 그 다음 채우기는 노랑 넣어줬죠. 다 끝났으니까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고,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 도형은 둥근 모서리 넣어달라 했습니다. 삽입, 그 다음에 도형, 둥근 모서리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둥근 모서리는 E15에서 F16, E15에서 F16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칸에 딱딱 맞게 나오겠죠. 여기에 이름은 서식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매크로 지정, 우클릭 누르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 서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색깔 바꾸는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확인해요. 이 색깔 델리트를 지우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건 다른 걸로 바꾸시면 돼요. 글자 색이나 이런 모양들 다른 거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클릭 한번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5개 나오죠? 하나당 2점씩 주고 있습니다. 1번,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라. 차트 바꾸는 모습은 저희가 오른쪽 버튼 눌렀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의 종류 변경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로 바꿔달라 했어요? 묶은 세로막 대형. 그래서 세로막 대형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묶은 세로막 대형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추가하라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그러면서 이제 차트 제목을 만드시면 되겠죠. 차트 위에다가 만들 생각입니다. 자, 요번에는 연결하는 거 없으니까 직접 타이핑 해야겠죠? 1분기 보드게임 매출 현황. 직접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꼴 같은 거 바꿔야 되잖아요. 점선일 때는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실선 바꿔야죠. 클릭하시면, 이 라인 클릭하시면 실선 바뀌었죠? 이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바꾸시면 돼요. 이때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르게 바꿀 수 있어요. 빠르게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안전하게 홈탭으로 갈게요. 자, 글꼴은 도둠. 그래서 도둠이라고 썼고요. 네, 다시 요거 선택됐을 때 도둠 써줬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6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색 녹색. 그래서 글자의 표준색을 녹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였고요. 자, 3번에서는 루미큐브 계열의 3월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넣어달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루미큐브가 있고 3월의 색깔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 하나만 줄 거니까 어떻게 해요? 2번 클릭. 한 번 누르면 전체, 다시 한 번 누르면 혼자.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을 주시면 되겠죠. 그 레이블을 어떻게 주라 했냐면 바깥쪽 끝에다가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끝에 주시면 되겠죠. 요런 거는 보통 문제를 보고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림 보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선택하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값, 최소값을 지금 100만으로 표시, 그 다음에 단위를 1000 지정하라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0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0 3개를 지우고 단위를 1000을 써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써요? 한번 눌렀고요.
그 다음 뭐 눌러요? 단축키? 컨트롤 1번. 엑셀은 컨트롤 1번이 다 해결해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최대값 나오잖아요. 자, 최대값은 지금 410000000. 일단 요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 단위.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단위가 있을 거예요. 이 단위를 한번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 이게 글자의 1000인지 그 다음에 숫자의 1000인지도 확인하고 바꾸셔야 돼요. 1000. 바꾼 거 넣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1000도 지금 똑바로 세워져 있죠? 똑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똑바로 세우는 방법 뭐였어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 1000을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돌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0을 똑바로 세워줬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그림자 안쪽 가운데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걸로 지정하라 했습니다. 선택했을 때 바꾸시면 되겠죠? 한번 다시 처음부터 클릭했을 때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나올 거고요. 테두리를 둥근 테두리 항상 이 아래에 있어요. 잘 물어본다 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누구요? 효과. 이 효과를 눌러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림자 모양을 미리 설정을 한번 눌러서 여기서 이제 안쪽 가운데, 안쪽의 가운데 눌러주시면 끝났습니다. 문자열 함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함수.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벌써 3개 있어요. 뭐요? left. 그 다음 두 번째는 right. 세 번째는 mid. 대표적인 문자열 함수 되겠고요. 뭐 left는 왼쪽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right는 오른쪽에서 가져오시면 되겠고, mid는 중간에서 꺼내는 그런 함수 되겠죠. 사실 얘만 하셔도 끝이에요. 문자열 함수는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lower. 요거는 뭐냐면 낮추는 거잖아요. 낮추는 거예요. 소문자로 만들 때 쓰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냥 이 안에다가 이제 클릭만 해주시면, 문자를 클릭만 해주시면요. 문자 클릭만 해주시면 소문자로 만들기예요. 소문자로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퍼.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 클릭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대문자. 대문자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파는 이것도 이제 문자를 클릭만 하면 돼요. 문자 클릭을 해주시면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예요.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진 소문자. 이렇게 만드는 함수 되겠습니다. 로어 다 소문자. 그 다음에 우퍼 다 대문자. 그 다음에 프로퍼 하시면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되는 그런 함수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트림. 트림은 그냥 또 이것도 문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단어를 쭉 썼을 거 아니에요. 단어를 쭉 썼으면 한 칸의 공백을 제외하고 텍스트의 공백을 모두 삭제하겠다. 그래서 공백을 지워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의 공백을 제외하고 텍스트의 공백을 모두 삭제하겠다. 텍스트의 공백을 삭제하는 함수가 되겠어요. 요건 좀 이따 문제에서 다 볼 겁니다. 일단 함수부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find. 8번에는 find 안 나옵니다. 나오진 않아요. 이론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이론에서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find가 뭐예요? 찾는 거잖아요. 내가 x라는 단어를 찾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클릭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문자를 클릭하겠죠. 문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문자 중에서 x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 지금 예시 보시면 엑셀이죠? 그럼 엑셀이 몇 번째 나와요? EX. 두 번째에서 X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다. X가 많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하나만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나는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한 개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한 개만 표시해 줍니다. 숫자 표시를 해줘요. find. 이건 이론이에요. find랑 search랑 똑같은데 대소문자를 구별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고요. search는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이건 어차피 이론 쪽에서만 볼 거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W면 여성용, O이면 아웃도어 구분하라 나왔어요. 자, 그래서 는 if 쓰시면 되고요. 제품 코드 하나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write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클릭, 그 다음 몇 개 가져올 거예요? 한 개를 가져올 거죠. 그게 뭐 있대요? M일 때. M이라면 그러면 이제 남성용 쓰시면 되겠고,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if 쓸 때는 거짓 자리에 쓰기로 했죠. 그래서 똑같이 다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오시면 편하다 했죠. 여기까지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W 만들어서 요번에 여성용을 만드시면 되겠죠. 여성용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긴 하면 그럼 뭐예요? 아웃도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if에서 가로 두 번 열었어요. 그럼 저희도 가로를 두 번 닫아야겠죠. 까만색 가로가 나올 때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다 만들어 봤습니다. O, 그 다음에 M, W 확인 한번 했고요. 자, 일단 식은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앞 세 자리 문자,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먼저 학과가 쭉 보이고요. 학과. 여기에서 지금 앞에 세 자리 가져올 거죠? 레프트로 세 자리 가져오겠네요. 그럼 일단 써볼게요. 는 레프트. 여기에서 세 개를 가져오겠다. 세 자리를 가져왔죠. 자, 근데 이 단어를 소문자 써달라 했잖아요. 소문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어를 입혀주시면 이제는 소문자로 나왔겠죠. 소문자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25, 2022 이런 입학일자 4개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돼요? 바로 함수 써요? 연결시켜야죠? 함수가 끝났으니까 연결시켜야죠? 그러니까 뭐요? n%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를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 그 다음에 연도만 넣으시면 되겠죠.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답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논리 함수는 대부분 다 했어요. 첫 번째는 if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지금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어떤 조건에 맞으면 참, 아니면 거짓 쓰는 게 논리 함수 되겠고, 그 다음에 또 and, 그 다음에 or. and or도 나중에 true랑 false가 나와요. true랑 false. 그래서 논리 함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값이 맞으면 true고 값이 틀리면 이제 false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if 에러. 요거는 체크. 가끔 나와요. 가끔. 자, 에러는 뭐예요? 뭔가 에러가 났으면 오류가 났다는 거죠? 근데 if가 붙었잖아요.
만약에 오류가 난다면 이런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그게 이제 if 에러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을. 자, 제가 먼저 는 if 에러를 썼어요. 그 첫 번째, 어떤 값이 들어가면 돼요. 값이 들어갔고요. 만약에 오류가 난다면 잘 확인하세요. 네, 이런 메시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값이 잘 나왔으니까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숫자 곱하기 숫자 하면 곱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수량 곱하기 금액 하시면, 단가 하시면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수량에 가나다 같은 게 있으면 곱하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오류가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잘 확인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 값에는 이제 함수들이 막 들어갈 겁니다. vlookup, 뭐 if 이런 거 계속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났을 때 메시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끝이. 8일 이상이면 휴가 도촉, 그 다음에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 그 다음에 4일 미만이면 공백. 질문이 3개죠? 그럼 if 몇 번 쓴다고요? 2번. 네, 2번 쓰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시작은 는 if를 썼고요. 총 휴가 일수가 있어요. 총 휴가 일수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휴가 일수 클릭했고, 얘는 고정돼야겠죠? 왜냐면 쭉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F4로 고정시켰습니다. 빼기. 그 다음에 사용 일수 클릭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8 이상이면, 얘네가 크거나 같다 8이면, 8 이상이 남았으면 저희는 어떤 메시지요? 휴가 도촉. 제발 좀 가라고 하는 거죠. 휴가 독촉을 쓰시면 되겠고, 콤마. 그 다음에 얘네들 또 복사해서 쭉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거짓 자리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요번에는 며칠이요? 4일. 그래서 4를 쓰시면 되겠죠. 4. 그러면 휴가 권장, 휴가 권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공백. 그래서 큰 따옴표 2번 딱딱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엔터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온 것 같지만 얘는 드래그 내리시면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휴가 권장, 그 다음에 휴가 독촉, 이런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if 라인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